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훔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부 15위의 보훔입니다. 호펜하임에게 5골을 퍼부으면서 5대2로 이기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최대한 박스 안쪽으로 공을 우겨넣는 방식이 제대로 통했고 세트피스에서도 한 골이 나오면서 꽤 무난하게 경기가 이어졌던 편이었죠. 일단 롱볼로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패스 5번 중 1번은 롱볼일 정도로 극단적인 롱볼 역습 성향을 보이는 편인데요.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뮌헨 글라트바흐 등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을 상대로 멀티 득점에 성공하면서 상성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정자는 감보와 에세르 그레이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부 3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프라이부르크를 5대1로 대파했습니다. 3위까지 순위를 상승시키면서 챔스권에 진입했죠. 퇴장자가 초반에 나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까다로운 전력의 상대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휘슬이 울리자마자 라인을 급격하게 올리고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17분 만에 상대 수비에서 경고 누적 퇴장이 나오게 하는 성과가 생기기도 했죠. 좌우 전환과 변칙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내려앉은 상대를 쉽게 공략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결정자는 카마라, 모레이, 므에니에, 리에르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두 줄 수비 파괴에 성공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비록 조기에 상대에서 한 명의 퇴장자가 나왔다고는 하나 올 시즌 템백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훔의 수비 상황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보훔도 도르트문트같이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는 적극적인 롱볼로 난타전 양상을 자주 만들기도 했죠. 3.5벌을 겸해도 좋을 것입니다. 도르트문트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르세유와 PSG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일부 2위의 마르세유입니다. 니스에게 1대3으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상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력을 발휘해 주었고 본인들이 경기 양상은 주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긴 하나 파리 생제르맹과의 승점 차이가 8점으로 벌어져 버린 것이 상당히 아쉬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압박과 소유를 중시하는 팀인데요.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중원 난전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찬스를 허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팀의 중심이 전방으로 쏠려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경합에서 밀리는 경우 지난 경기보다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니스가 상당히 거칠게 나오는 팀이라는 점을 극복하지 못한 셈입니다. 결정자는 하리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일부 1위의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음바페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었고 선제골까지 허용했음에도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없음에도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을 듯한데 아무래도 왼쪽에서는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이탈한 영향이 꽤 크게 느껴졌습니다. 비티냐의 영향력이 꽤 실망스러웠고 득점에 능한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멘데스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폼이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메시와 하키미가 배치된 오른쪽에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양쪽의 균형이 맞기 전까지는 경기력과 득점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자는 음바페, 네이마르, 무키엘레, 킴펜베, 라모스, 산체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파리 생제르맹의 오른쪽 측면의 활발함은 살아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갈티에 감독이 압박을 중시하는 감독이라 마르세유가 고전했던 니스전처럼 꾸준히 라인 싸움에 들어가면 주도적인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체력과 얇은 뎁스로 인한 경기력 저하는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PSG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맨유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3위의 맨유입니다. 팰리스와 경기를 하게 되면 꼭 손실이 발생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기긴 했지만 카세미로가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에릭센도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맥토미니도 부상 중이라 3선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죠. 일단 프레드와 자비처가 3선을 지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프레드의 경우 지난 경기에서 대단한 폼을 보여준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카세미로같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닌데다 자비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나와 감독은 린델레프를 6번 롤로 기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자는 에릭센, 반더비크, 맥토미니, 카세미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17위의 리즈입니다.
더비 매치를 앞두고 메뉴 3선에 초비상이 걸리면서 리즈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만 리즈의 상황도 최근 썩 녹록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메뉴와의 2연전에서 모두 패배를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이고요. 최근에는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노팅엄을 상대로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호드리고가 부상 중인 공격진은 나바스의 선방 등에 걸리면서 한 골도 생산하지 못했고 기대 득점 상황도 0점대로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메뉴 3선을 압박으로 어느 정도 고생시켜볼 수는 있겠지만 견고한 메뉴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지난 경기 공격진의 활약이 매우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결정전은 포슈, 호드리고, 달라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가 메뉴의 3선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메뉴를 압박 그물 사이로 가둘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리즈의 올 시즌 수비가 크게 인상적이진 않을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버티는 힘이 생기긴 했지만 중앙 밀집 수비를 하는 경우에도 수비가 무너지는 양상이 자주 펼쳐지기도 했죠. 지난 경기에서 프레드가 훌륭한 활약을 하는 등 메뉴 3선에 생각보다 큰 공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메뉴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